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시카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어떤 남성과 아주 오랜만에 봐서 좋았다는 내용. 그런데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있습니다. 예전 연인과 만났던 걸까요? 그런데 대화 도중 그녀가 입에 손을 대고는 가볍게 콜록거렸고 통화가 끝나고 나서 그 손으로 바텐더에게 신용카드를 내밉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스 호프만. 여기는 런던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던 20대 여성이 몸이 안 좋은지 조퇴를 하는데요. 연신 기침을 해대던 그녀는 곧이어 호텔방에서 입에 거품을 문 채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홍콩 출장에서 돌아온 한 중년 일본 남성이 있습니다. 그 또한 감기 증상을 보이면서 콜록콜록 거리는데요. 식은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던 그는 출근하던 버스에서 쓰러져 버렸고 바로 사망합니다. 한편 홍콩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그 또한 심한 감기 증상으로 정신이 어질어질해 보입니다. 계속되는 기침에 식은땀을 흘리던 그는 혼미한 상태로 길을 가다 그만 차에 치여버리죠. 베스 호프만이 미국 미네소타 집에 돌아온 지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녀의 남편 토마스는 8살 된 아들의 학교에 들리게 되는데 아이가 감기 증상이 심해서 학교에서 조퇴를 권유했던 겁니다. 연신 기침을 하면서 힘이 없어 보이는 아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앓고 있던 아내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잔을 들지만 이내 몸에 힘이 빠지면서 잔을 떨어뜨려 버리는데요. 남편이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었죠. 그런데 갑자기 베스는 힘없이 쓰러져 버렸고 곧이어 거품을 물고 발작 증상을 일으킵니다. 급하게 응급실에 도착을 했고 의사들은 응급조치를 취하지만 조금 후 의사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 토마스는 알았다는 듯 끄덕이면서 아내 좀 볼게요. 아니요. 아내분이 돌아가셨다니까요. 남편은 너무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한 듯합니다. 의사는 이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보건당국에 연락을 해야 하고 그러면 부검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내 베스는 홍콩 출장을 다녀온 지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분명 심각한 감기 증상 같았는데 이때 남편 토마스가 아들을 봐주던 보모로부터 급히 연락을 받습니다. 집에 달려가 보니 어린 아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사망해 있습니다. 여긴 스위스에 있는 WHO 세계보건기구 본부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 회의 중이었는데요. 아직은 홍콩에서만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홍콩에서 증상을 보이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20대 남성 기억하시죠? 그의 여자친구 또한 거품을 물고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게다가 미국 시카고에서는 40대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내 남편 존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한편 졸지에 아내와 아들을 잃게 된 토마스는 현재 격리된 상태입니다. 그를 보러 딸이 찾아왔고 새엄마와 이복동생이 죽었다는 소리에 놀란 딸은 아빠를 혼자 둘 수 없다며 이제 같이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요. 베스의 부검이 진행되었고 신종 전염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직 어떤 바이러스인지 모른 채 일단 미네소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미어스 박사가 투입됩니다. 그녀는 이 주정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이 병은 호흡기나 접촉으로 쉽게 감염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당장 시민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줘야 한다고 하지만 주 정부 사람들은
아니, 원인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발표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꺼리고 있습니다. 아니, 게다가 미국의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도 다가오는 상황인데. 한편 질병통제본부에 있는 치버 박사는 현재까지 감염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미국 내 87명 감염에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금 너무도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어요. 처음 사망자가 나온 미네소타에서는 그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임시로 폐교했고 사람들은 출입을 자제하도록 뉴스가 연신 나가고 있었죠. 미어스 박사는 죽은 베스의 직장을 찾아서 그녀와 접촉했던 동료들을 인터뷰합니다. 그 중에 한 직원이 공항에서 그녀를 직접 픽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는데 어라? 회사 내에서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어스 박사가 당장 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버스에 있다는 그 남성이 감기 증상이 있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쉬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미어스 박사는 당장 버스에서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당신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말고 절대 신체 접촉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데리러 갈게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가 버스에서 내린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토마스는 역학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가 미국에 돌아오기 전 어딜 갔었죠? 홍콩에서 시카고로 들어온 그날 11시에 시카고에 도착했는데 밤 6시에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혹시 그동안 누굴 만난 적이 없었나요? 그런데 갑자기 토마스의 눈빛이 불안해집니다. 왜요? 시카고에도 환자가 있나요? 아내가 결혼 전에 만났던 존이란 사람이 있어요. 조사관의 눈빛이 무겁게 변했고 그는 기밀사항이라 다른 감염자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고만 전합니다. 한편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질병통제본부에서는 돼지와 박쥐 염색체 배열과 유사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박쥐와 돼지 병균이 결합한 바이러스라는 건데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치사율은 20%, 그리고 치료법도 백신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요. 홍콩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로 미국 내 감염자가 퍼지고 있다라는 내용. 하지만 현재까지 감염자와 사망자는 정확히 통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일단 홍콩에서 시작된 것 같으니 전문가를 파견해서 발생지를 알아내겠다고만 말합니다. 인구 710만 명의 홍콩에 WHO에서 파견한 리아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감염자들을 만나서 증상을 살피고 사망자에 대해서 추적 조사도 이어졌죠. 지금까지 최초 사망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홍콩 출장 이후 시카고를 거쳤던 베스, 홍콩 출장 이후 버스에서 죽은 일본의 중년 남성, 그리고 홍콩에 거주하고 있던 20대 남성, 그리고 홍콩 여행을 했던 20대 런던 여성.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적인 감염 실태를 파악한 WHO는 전 세계 각 국가에 있는 보건 관계자들과 화상 채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가 8만 9천 명. 하지만 이 속도로 보아 곧 26만 명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48시간 후엔 전 세계로 퍼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위급 상황에서 딱히 해결책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러스가 배양이 되어야 그거에 따른 백신을 만들어내는 실험이 가능한데 이 바이러스를 닭이나 돼지에 넣었을 때 모두 죽어버렸기 때문에 실험이 불가능하다고만 한탄하고 있습니다. 즉 도무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바이러스계에 저명한 미국의 서스만 박사는 사실 사설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질병통제본부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 샘플을 받았고 그 혼자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이 연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체적으로 연구를 감행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배양에 성공합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전 세계로 뻗어갔죠. 그리고 희망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사실상 아직은 배양만 한 거고 이후 다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이걸 임상실험까지 하기까지 사실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바이러스가 발병된 지 12일째, 현재 전 세계 감염자는 800만 명입니다. 어딜 가나 병원은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죠. 접수 대기실에서는 서로 먼저 진찰을 봐달라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미어스 박사가 그나마 넓은 학교 강당을 찾아서 미네소타에 임시병동을 만들자는 좋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는 주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아니 누가 이 비용 다 낼 건데요? 하면서 이런 논의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한편 딸과 함께 집에서 뉴스를 보던 토마스는 베스와 아들이 죽은 이래 이 미네소타 지역의 감염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다른 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때 띵동 벨이 울렸죠. 딸이 문을 열려고 나가는데 아빠가 재빠르게 달려나가 문을 잡습니다. 문 밖에는 딸의 남자친구가 서서 꽃을 들고는 조의를 표하러 왔다고 하는데 아빠는 매몰차게 말하죠. 들어올 수 없어. 돌아가렴. 꽃도 그냥 가져가. 마음만 받을게. 그는 이미 아내와 아들을 잃었습니다. 감염으로부터 딸을 지켜야 했죠. 게다가 아내와 아들 장례식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 장의사가 시신을 여기에 안치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혹여 이 시신으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감염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이 시국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묘로 안치를 하고 싶지만 장의사는 화장을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발병 14일째, 호텔에서 잠을 자던 미어스 박사가 한밤중에 기침을 하다가 잠에서 깨버리는데요. 여태까지 역학조사에 응급기관까지 준비하면서 밤낮으로 뛰던 그녀였는데 감기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혹시? 그녀는 급하게 키트를 열었고 체온을 잽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걸어요. 여기 812호예요. 지난 24시간 동안 제 방에 드나든 사람 명단을 작성해 주세요. 특히 어젯밤에 여기로 룸서비스 가져다 준 직원도요. 난 이제 이 방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후 그녀는 자신의 상관인 치바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저 열도 있고 머리도 아파요. 아무래도 제가 감염된 것 같아요. 치바 박사는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윗선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준다고 말했고요. 미어스 박사는 일단 자신의 후임자를 빨리 보내야 한다면서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울먹입니다. 전화를 끊은 치바 박사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가까운 주변의 모두에게 퍼지고 있었던 것이죠. 귀로 듣는 영화 2부에서 계속됩니다.